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투자자 여러분들. 예, 물론 저도 그래요. 이렇게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음봉을 이렇게 쭉 맞으면은 기분 안 좋죠. 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이렇게 장 초반에는 강했다가 약한 흐름으로 전환돼서 끝나는 흐름으로 오늘 전강 후약이라고 하죠. 이런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코스닥 지수 역시 똑같은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강한 거는 분명해 보여요. 종목별 장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면은요. 지금 1차 저항대에 다 투겨 맞고 있어요. 즉 1차 목표가는 왔다 쪽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 보시면은 1차 3050포인트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목표는 3100포인트로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까지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다시 반등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은가라는 판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여실히 나타났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경계 매물이 아침부터 딱 3050포인트 오니까 경계 매물이 계속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커다란 매매 동향은 보이지 않죠.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이런 점을 놓고 보면은 그냥 단기 경계 매물 이 정도가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투자자들한테 가장 관심을 받았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항상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시장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저점은 이미 찍은 상태에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이 71,500원이 저항대 역할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요. 이 종목 빼고는 우리나라 종목에서 지수를 끌어갈 종목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거의 10만 원에서 7만 원까지 한 30%가 빠진 상태. 어느 정도 반등 기회도 좀 어느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뭐 특별한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오히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 10만 원 선, 야 여기 지지받는 듯 하다가 여기 뚝 밀려서 다시 왔는데 10만 원선 1차 저항을 받겠지만은요. 여전히 같은 맥락, 예, 11만 원 이상, 11만 2천 원에서 5천 원 여기까지는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십시오. 카카오 보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죠.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유안타증권에서 카카오 3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 거다. 카카오 규제 감안해도 주가 하락 너무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보죠.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그러면은 카카오 지금 1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놓고 보면은요. 15만 원 선이면은 전 고점대 여기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중기적으로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14만 원 근처 여기에서는 한번 매물을 받을 만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억 다 나시죠? 11만 5천 원 아래 권역에서는 매수입니다. 전후 매수입니다. 예,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데요. 오늘 상승이지만 약간 위에서 눌렸죠. 하지만 이 올라오는 5일선과 함께 예, 조금 더 추가 상승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네이버 보시죠. 선 이미 쳐드렸죠. 42만 원 선 근처. 그런데 오늘 예, 근처까지 왔습니다. 41만 7천 원이니까. 하지만 중기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 종목 역시 42만 원 돌파해서요. 44만 원 정도까지는 또 올 수 있다. 여기 선 하나 그어드리죠. 44만 원 선. 올 수 있다.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오늘
또 진원생명과학이 오랜만에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네요.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 생각을 하면 특별한 이슈도 그닥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 뉴스 보시다시피 없고요. 기술적으로 오랜만에 반등이니까 관심 많이 갖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베타 변이 감염 예방했다라는 바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 관련 백신이라든가 뭐 경구용 치료제, 이것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아직 살아 있어요. 다만 그 이슈가 또 나온다고 해서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난 7월 여기 선 이미 그어 들었네요. 요때 여기에서는 매도하십시오. 떨어지더라도 21선 지지받고 매도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떨어졌을 때 바로 요 날이었을 것 같아요. 4만 원 정도 선 올라오면 매도하시죠. 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보지 않았는데 일단 바닥 국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즉 여기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번에는 어디일까? 35,000원, 36,000원 선. 여기 선. 그러니까 21선에서 1차, 61선에서 2차 저항 받고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아쉽지만 손실 보신 분들이라더라도요. 좀 물량을 줄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 급등 시에는 물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보시죠. 대형주에서 NC소프트 오늘 또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옵니다. 0.8% 하락하는데 이거 어제 나온 뉴스인데 2달 만에 카카오잇이 수력 탈출 시동, 바닥 찍은 NC소프트 닷새 만에 13% 올라왔다.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그닥 많이 올란 느낌은 안 들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니지 W 사전 예약 1300만 건 돌파.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이거든요. MMORPG 신기록. 이것이 글로벌 사전 예약이라는 게 중요해요. 리니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워낙 비중이 컸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 NC소프트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이 61선, 이 있는 70만 원 선 근처, 2차적으로는 80만 원 근처, 여기까지는 반등 한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저항대를 이용한 매도 전략,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 종목 왜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나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차 반도체 자체 개발, 요거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죠. 모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모든 이 친환경이라든가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품 다 만들고 있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크게 보면요. 올해 상승폭을 다 까먹었어요. 예, 오히려 뭐 올 초보다는 더 떨어졌었죠. 현대자동차, 기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 영역으로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21선 근방,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26만 원 선 근처 만약에 온다면 여기서 오히려 매수지 매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대우건설, 건설주에서 대우건설이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특별한 이슈,
뭐 푸르지오 단지의 사물 인터넷 활용 특화 서비스 제공, 뭐 이런 이슈, 이걸 이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 안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중흥에서 대우건설 인수 추진하고 있죠. 실사 마무리되는데 11월 말에 심사를 받는 데입니다. 계약 체결을 한다고 하는 뉴스가 오늘 장중에 떴었어요. 그래서 이 고점에서 물려주셨던 분들이 그 이슈, 중흥에서 인수한다라는 그 이슈로 매수하셔서 손실 본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많이 검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바닥 국면으로 보입니다. 길게 보면은요. 바로 이 자리가 절대 지지자리, 매수자리라고 보이거든요. 즉, 아래로 내려가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손실폭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로 농업, 사료, 비료, 특히 이 비료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20%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장 초반에 중국에서 비료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이 두 가지 뭐예요? 예, 식량 부족. 그에 따라서 비료 관심. 중국에서는 비료가 모자랄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출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남해화학 20% 상승했고요. 조비 7%, 이 관련주예요, 다. 대유 7%, 이러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보면은요, 남해화학이 대장주로 전 고점대까지 뛰어넘는 급등세가 나오죠. 관심은 남해화학 대장주이자 주도주로 남해화학 중심으로 관심을 기울이셔도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즉,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